원래는 그 화요일날 만나봐야 되는데 그쵸? 네, 오늘은 목요일에 모셨습니다. 삐딱하게 예술 보기 술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뭐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어제? 아니면은? 네, 항상 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네. 아, 그게 이제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체질상, 그쵸? 네.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아. 원래는 그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였는데 이제 새벽 방송 생방송을 해야 해서 새벽 4시에 출근한 지 이제 4일째입니다. 4일째. 아우, 저도 너무 힘들어요. 대단하신데요.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아, 일찍 자야죠. 어제는 8시? 그제 7시 반에서 8시쯤 이제 침대에 누웠고 어제는 친구 만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잤어요. 근데 어제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그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몸에 피로가 쌓인 거죠. 피곤하니까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면은 최근에 좀 불면증? 불면증? 네. 그래서 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아, 어제 그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께서 나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도 네. 갑자기 이제 잠자는 시간대가 달라져서 너무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 잠이 오지 않는데, 자려고 노력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네. 그 전자에 대한 질문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퇴근해서 집까지 한번 걸어가 봐라. 그러니까 몸을 좀 힘들게 만들고 혹은 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책들 읽기 어려운 책이 있잖아요. 정재닥 선생님은 그 본인이 싫어하는 원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읽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잠이 스르르 온다고. 그런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야겠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전시회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네네. 그 전시가 아니라 네. 그 40여 명의 작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생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창작 공간이요? 네. 창작 공간이라고 하면 그건 전시는 아니고. 네. 네. 그 제가 있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님이 희주님에서 승조님으로 바뀌고 네네. 나서 네네. 왠지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네. 아, 편했던 사람인 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제 처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네. 네. 근데 그 여기만 들으면 항상 네. 좀 불안하거든요. 아,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약간 또 사회자가 바뀌시다 보니까 네네. 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네. 근데 굳이 또 어려운 전시를 소개해드리기보다 제가 한 2013년도 동안 계속 마음을 쏟은 공간, 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게 좀 더 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최근에 하는 이 작업 사진을 하나 이렇게 또 이미지로 네네. 이렇게 문서에 넣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네. 그 백토로 이걸 구우면 백자가 되는 네. 흙으로 여자 두상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가슴부터 머리까지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한 10cm 이내의 두상을 108개를 만들려고 해요. 108개요? 네.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건가요? 아니면은 담기진 않았는데 그냥 그 숫자의 의미가 네. 저는 좋고 네. 그리고 약간 수행하는 듯한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네. 저한테 주는 선물로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다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냐, 그렇군요. 네.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네. 아냐라고 아냐요? 네, 어떤 연극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여주인공 이름이었는데 네. 이 이름을 제 그 여자 두상
조각상에 붙이면서 108개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고 있으면 그 좀 속 시끄러운 일들 네네.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마음 정리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작업들이어서 저는 최근에 이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 있잖아요. 네. 얼굴 이렇게 만드실 때 작업하실 때 이 얼굴 모습이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제가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네. 그 손톱 자국 하나 그리고 한 번에 만짐 그런 것들이 인상을 확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도 재미있기도 하고 친구들이 보면서 이게 왜 다 여자야?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 보이기도 해요. 짧은 네. 머리도 있어 보이고 머리가 네네. 없는 얼굴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얼굴들에서 저는 제 모습의 또 다른 얼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최근에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이 작업하시면서 얼굴 하나하나 작업할 때마다 어떤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아니고?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 속 시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풀어보는 네. 그런 의미가 담긴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약간 수행한다는 의미? 네,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작업하시는 이미지를 보면서 아냐라는 작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신당창자 아케이드에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거 하면서 어디 전시를 내놔야겠다, 네. 어디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를 소개하기 전에, 네네. 이 공간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 곳곳의 창작 공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이제 신당창자 아케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서울 시내 곳곳에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유휴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공간들을 그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창작 공간, 그리고 혹은 지역 주민들이 교감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을 네.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네. 이런 곳이 10군데가 넘어요. 그렇군요. 네.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곳곳에 있는데 네. 제가 시각 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마포구에는 서교예술실험센터라고 네. 좀 유명한데 네.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한국예술실험제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약간 홍대에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네. 이 서교예술실험센터는 그 작가들이 약간 매개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네. 그 창작 스튜디오는 없고 네.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그리고 실험적인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마포구청에서 네. 이 서교문화예술실험센터를 없애겠다.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홍대에 작업하시고 계시는 예술가분들, 작업자분들이 여기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1년 더 이렇게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금천구에, 네. 그 독산동 쪽에 있는 금천구에 금천예술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그 인쇄공장으로 사용됐던 곳을, 이제 서울시가 매입해서 시각예술 분야, 그러니까 그 회화라든지 그 영상, 미디어 이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분들이 주로 그 창작 공간 작업으로 쓰고 계시고 국제 레지던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해외 작가들이 와서 교류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가는 길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공장들 사이에 진짜 그 금천예술공장이 있어서 좀 독특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뭔가 그 찾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미로찾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네. 원래 그 홍대 근처에 작업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 홍대 말고 그 주변 지역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업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정말? 제가 졸업을 하고 홍대 네. 쪽에 작업실을 얻으려고 찾아보다가 한번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 가격이 비싸고 네. 좁고 네. 작업 공간이 열악해서.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작가들이 처음에 홍대 주변으로 작업실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를 약간 그러니까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내가 카페도 내 스타일대로 네.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그런 공간들이 또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공간을 또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주변부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제가 갔을 때는 상수동 네. 이쪽이 좀 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수동 또 카페도 많이 네, 생기고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찾죠. 네, 그래서 음식점도 또 많고. 집값이 올라서 네. 망원동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작업 공간비를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 그 월세를 매달 벌 수 있는 회사원 같이 그러니까 매달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불규칙하다 보니까 월세를 싼 곳을 찾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지역적으로. 어찌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은 게 그 예술인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서 그쪽이 네네. 어찌 보면 문화의 거리, 문화의 동네가 형성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면서 그곳에 원래 있었던 예술인들은 이제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네네.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도 그 작업실 계약이 매년 2년마다 네네.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니까 저도 막 그 더 싼 지역 그리고 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지역 쪽으로 이렇게 작업실을 찾다 보니까 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그 네. 물레동. 네, 그 철공소 많은 거리 있잖아요. 저 가본 적 있어요. 네. 굉장히 많죠. 거기에도 그 서울시 문화재단이 그 물레예술공장을 만들었는데 네네. 여기는 원래 그 자생적으로 작가들이 여기 굉장히 공간이 크고 싸다 보니까 작가들도 많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생적으로 약간 예술 마을이 형성됐는데 네. 그 이곳에 그 물레예술공장이라고 그 서울시에서 어쨌든 하는 그 레지던시는 아니고 여기도 공동 작업실이 있고 그 세미나실이 있고 약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서교처럼 사실 저도 여기 굉장히 많이 찾아갔거든요. 작업실을 구하려고. 네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렇군요. 네,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기에는 괜찮은데 네.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합정동에서 작업실을 구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술가님.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네. 제가 술가님 얘기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냥 그렇게 친구랑 얘기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것도 네. 전해주시면서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이렇게 좀 대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금 약간 좀 얼굴이 발그레지셨어요. 되게 귀엽게. 제가 막말할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네. 일단은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 방송하자고요. 이 1시간 이제 뭐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 네. 그 어디에 있어요?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네. 그 신당역에 있는데요. 네네. 그 신당동 떡볶이 네네네. 유명한 곳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그 서울의 4대 시장 중에 여기 망원시장도 유명하지만 네. 중앙시장이라고 그 굉장히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는데 네. 거기가 유일하게 오토바이가 다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시장이 그 닭 부산물 곱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개고기도 유명해요. 그래서 네. 그런 도매로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닐 때는 굉장히 좀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곳인데 그 중앙시장의 지하에 네. 지하 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네. 여기가 지하 상가가 한때 굉장히 성업했다고 해요. 네. 뭐 햇센터는 지금까지 있지만 햇센터도 그렇고 뭐 식당용품, 한복, 이불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됐었는데 네. 최근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근처에 네. 점점 그 대형 산업에 밀려나면서 몇몇 점포만 남아서 그 약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이 공간을 그 빈 점포를 다 리모델링을 하고 2009년부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공예 특성화 기반으로 한 창작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뭔가 이렇게 좀 공예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입주해 계시겠네요. 네. 뭐 도자공예, 금속, 네. 그리고 섬유, 그리고 가죽, 그리고 인형 만드시는 분 네. 이렇게 공예를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위에도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매년 입주 작가를 새로 뽑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뽑는 기준이 또 있겠네요, 그러면. 그 선발하는 기준들이 네. 있겠네요.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 뭐 가는 길이 이렇게 좀. 네. 뭐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아니요, 쉬운데. 네네. 그 신당역 1번 출구나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네. 중앙시장 쪽으로 조금 걸어 나오시면 중앙시장 입구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3번 물어보시고 다들 아시는군요. 네네. 중앙시장 입구까지 오시면 약간 분위기가 알록달록한 게 된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하 햇센터 쪽으로 걸어오시면 그 이제 신당 햇센터가 입구에 쫙 즐비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작업 공간을 분류해 놨어요. 네네. 초반에는 금속, 그 다음에 섬유 작가님들, 그리고 중간에는 운영진 사무실이 있고, 네. 그 이후로는 다양한 그 공예 외에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역자 모양인데 꺾어서 들어가면 도예 쪽, 도예 작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가마실이 공동 작업장에 있는데, 네네. 그 가마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도예 작가님들은 그쪽 공동 작업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계시고. 그 술관님은 그러면 여러 군데를 다 돌아보셨을 테니까 네.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느 곳이? 어떤 곳을 구경했을 때가 제일 좀 인상이 많이 남으셨어요? 저는 사실 지하 이 창작 아케이드도 좋은데 네. 저는 원래가 재래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위에 중앙시장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 작업실 갈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네. 시장에 보면 시장이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 그 배추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몇백 개씩 쌓아놓고 네. 귤도 이렇게 그 상인분들
나름의 감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시는데 그 빛깔들이 저는 네. 굉장히 영감이 많이 받게 되는. 네, 그리고 그 진짜 그 채소하고 생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앞치마도 굉장히 많이 파시고 그 떼수건도 많이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물건이 가지는 빛깔들이 다 다양해서 그리고 그 활기가 너무 저는 좋게 다가오는군요. 네, 에너지가 더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 가시기 전에 중앙시장을 한번 들러서 그런 모습도 분위기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꿈엽 가족들은 이제 구경을 만약에 가고 싶다 했을 네. 때 술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쪽 구경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서 구경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점들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네. 뭐 특이하거나 인상적인 네, 그 위에 시장을 먼저 쭉 한번 둘러보시고 네. 지하 회센터를 지나서 네. 들어오시면 네. 그 중간에 아트마켓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트마켓이요? 네, 거기는 오픈된 공간인데 거기에 작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네. 거기에 작가님들의 결과물들 작품. 네, 작품들을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판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어서 네. 그리고 사실 그 신당 그 창작 아케이드 지하 공간에 재미난 벤치들도 많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요. 일반인들이. 네.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오셔서 아트마켓에서 재미난 것들, 아이디어 상품들 보시고 네. 뭐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먹을 수도 있는 장소도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나요? 없군요. 네. 네. 아마 그냥 간식 같은 걸 싸오셔서 그 또 중앙시장 가면 또 네.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간식거리들 있을 테니까. 네. 네, 분식도 있고 그렇죠. 먹을거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그 공간이 좀 작업하는 공간도 많고 공동 작업실이 저는 좀 좋은데요. 네네. 공동 작업실에서 그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데 작가들만. 근데 여기에 도자 그 가마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철 붙일 수 있는 용접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그리고 나무를 다루게 이렇게 재단도 하고 뭐 만들 수도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러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바로 재료만 사와서 만들 수 있는.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체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공간이 저는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마녀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왕만두 먹으러 다녔었는데 추억이 돋네요 하셨어요. 요즘 가본 적이 없는데 주말에는 친구 만나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는 글 올려주셨는데요. 왕만두 진짜 저 맨날 사 먹어요. 진짜 맛있나 봐요. 네. 저도 갑자기 만두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시생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네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중앙시장 입구 남측 입구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또 올려주셨고 서울중앙시장 지상 메인 통로 해가지고 이미지 또 올려주셨네요. 시장이 요즘에 예전 같은 그런 시장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정돈돼 있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모습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고 소접사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있구나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 술가님과 삐딱하게 예술보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서 네.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을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 제가 작가님들 인터뷰를 좀 듣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프로젝트 작업이 있었나요?
얼굴 걸고 판다라는 얼굴 걸고 판다. 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네. 중앙시장 간판 달기 작업을 했는데요. 네네. 시장 상인의 얼굴과 그리고 가게 이름을 이제 그림에 담아서 간판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이 간판 제작에 참여할 예술가들은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공모를 했고 네. 80여 명의 예술가들이 이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아이고, 모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네, 모두 재능 기부로 이게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직접 상인들 분들을 찾아가서 얼굴 스케치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판에 그 상인의 얼굴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 가게 주인 분들도 그 자신의 얼굴을 걸고 약간 질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네. 그런 그 약간 얼굴 걸고 진짜 판다. 네, 그런 자긍심을 높이는 네. 자기 물건에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신당에 지원을 할 때 이 네.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술가들하고 네. 그 시장의 상인분들하고 어쨌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저는 좋아서 그렇죠.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외에도 그 황학별곡 백인 이야기라는 그 프로젝트도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백인분의 이야기들을 네. 그 수필집으로 담아내고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거기서 몇십 년 동안 그 장사를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그 제품의 그러니까 뭐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담아내고 그거를 캘리그라피로 작업을 해서 그 시장에 설치물처럼 이렇게 뭐 호남 수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산 어묵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쫙 걸었는데 천장 이렇게 보면 네네. 중앙시장의 천장을 보면 그 가게마다의 스토리를 좀 읽을 수 있게끔 설치 작업물로 작업을 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사진도 네, 지금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네, 보시면 네네. 그 상인분들이 다 이렇게 하얀색 천을 들고 네. 쫙 사진을 찍으신 게 있는데 그게 다 본인의 가게에 대한 스토리. 자기 판매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필로 이렇게 담아낸 그러니까 그 삶을 이야기로 담아낸 작업들이 있고요. 되게 재밌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나요? 시장에 가면은? 아니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가 끝난 건가요? 네, 그때 축제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며칠간 이렇게 걸려 있다가 지금은 끝났군요, 프로젝트가. 네, 끝난 상태. 그 시장 구경하다가 이런 간판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보고 나서 이게 조그마한 스토리 같은 거 읽어보고 관심이 가면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고. 네, 저는 그걸 나온 책을 보면서 네네. 어느 집 야채가 맛있겠다 이런 것들이 약간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과일 사 먹기도 하고 야채도 사고. 네. 그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그 사진에 호철이네 할머니는 이곳에서 사신 지 70년이 넘으셨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렇게 되게 간단한 문구로 그냥 그 문구만 봐도 느낌이 오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신당창작 아케이드 입주 작가 협동조합 그 발기인 총회를 했었는데 여기도 국민TV도 미디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까지 예술가들을 이 공간에서 지원을 하고 계속 해왔는데 다수의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주작가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마케팅, 생산,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이 모든 거를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번에 승인이 나서 아마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저는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예술하시는 분들, 전 잘은 모르지만 네. 앞서 좀 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술인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생긴다면은 네. 그렇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된다면은 서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저도 그 혼자서 고립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서 작업실에서 막 작업을 할 때와 여기 신당에 들어와서 네. 많은 작가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힘든 것도 알고 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협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내겠다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좀 더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점이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또 교환할 수도 네네.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당 창당 아케이드에서 네. 입주 작가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제가 사실 이 인터뷰하면서 좀 많이 웃었는데 아, 네. 다들 이미 반년 이상을 봐와서 네네. 이미 친해지고 막 반말하고 막 그러는데 인터뷰는 어쨌든 정중하게 그 존댓말로 네. 나가야 되니까 저도 메일 주신 거 이렇게 인터뷰 네. 사실 이거 제가 편집을 해야 하니까 네. 들어봤는데 인터뷰 끝나고 이 두 분이 아는 친한 사이인가 보다 서로 웃기도 하고 네. 인터뷰하는 거 자체가 어색했는지 끝나고 나서 되게 키득키득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아 정말 친한 분들한테 인터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친할 때는 못 물어보는 것들을 약간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라고 막 물어보는 것들이 또 있어서 네네.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작가님 인터뷰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아시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인형이 그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고 그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구체관절이란 게 관절 마디마디마다 구가 들어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설 수도 있고 네. 걸어 다닐 수도 있는 네. 그런 인형 작업을 하시는 그 정지선 작가님의 인터뷰를 먼저 네. 좀 듣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움직이는 관절 사이에 굴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인형이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공정도 되게 복잡하고 제작을 하면서 드는 비용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일단 인형을 만들 때 원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형이 이제 인형 얼굴과 몸을 만들고 그 몸과 얼굴을 만드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표면 정리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복제를 맡겨서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제 생산을 해나가는데 그건 작가 개인이 하기가 힘들어서 공장에 맡기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장에 맡기게 되면 가격이 좀 나가겠어요. 이 인형 자체가. 그쵸? 네, 그게 그 원본 작업을 그 정지선 작가님이 다 하시고 그 틀을 공장에 맡기면 이제 공장에서는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엄청나게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내주신 사진, 제가 그 팟빵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만, 그 인형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재료도 굉장히 좀, 고가의 재료일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하나하나 수작업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네. 제가 그 정지선 작가님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 네네. 저는 그림을 가르쳐 드리고, 작가님은 저한테 구체관절 인형을 가르쳐 주는데, 네. 그 공정 자체가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쉬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인형의 표면을 네. 계속 사포질을 하고 다시 붙이고 살을 덧붙이고 다시 사포질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군요. 네, 그 과정이 한 1년? 인형 하나 만드는데 1년 정도 과정 진짜 이 정지선 작가님은 익숙해서 네. 한 6, 7개월 걸리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한 2년까지 그렇군요. 잡아야 할 정도로. 그러면 정지선 작가 인터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네. 하나 더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네. 사람들이 느끼는 미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체관절 인형은 어쨌든 예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돼서 얼굴이 좀 편안한 사람들, 왜냐면 이제 인형 자체가 약간
딱 예뻐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약간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편안하면서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형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형 보면서 얼굴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작가의 어떤 그 의도대로 작가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또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랬는데 정지성 작가님은 좀 편안한 얼굴을 네. 좋아하시는 편이군요. 네, 작가님도 굉장히 편안하게 생기셨어요. 아, 제가 친해서 그냥. 네네네. 그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약간 인형도 자기 얼굴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마다 네. 자기 얼굴을 담게끔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구체관절 인형이 제가 힘들다고 좀 느낀 게 네. 그 얼굴의 메이크업이라든지 아, 그러게요. 머리카락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나온 게 그 인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사서 뭐 하거나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메이크업도 다 일일이 눈썹도 하나씩 그리고 그 정말 공정이 대단히 좀 많이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네. 작업이군요. 겨울거지님께서 제 친구가 구체관절 인형 매니아라서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고 행복시안님 사진 올려놨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제가 정지선 작가 작업실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2장을 올려놨거든요. 구체관절 인형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구체관절 인형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 다음은 어떤 작가님의 인터뷰를 좀 들어볼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음은 그 도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네. 정유정 작가님 인터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데스크와 데스크 주변에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도자 문방구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기도 하고 진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자공예 되게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정적이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에 집중을 하면은 벌이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작업을 좀 더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한데 아니면은 아예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데스크에서 사용될 법한 것들을 도자 작업을 한다. 저는 이게 참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게 말만 들으면 네.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제가 그 정유정 작가님 작업실 찍어온 사진을 네,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데스크 우리가 책상에서 쓸 수 있는 뭐 명함꽂이라든지 연필꽂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것들. 네.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필요한 어떤 그 사무용품? 네, 사무용품들을 네. 다 백자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책상 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자를 이용한 작품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또 만드시는군요. 저 근데 네, 잘못 올렸나요? 저도 안 보이는데요. 저 지금 계속 올렸는데? 잠깐만요. 전체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체 게시판에서 올리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네, 전체 게시판을 들어가면 저는 보이는데 이상하군요. 지금 팟빵 게시판이 이상한 건가요? 아예 전체 게시판에 보여요. 네, 전체 게시판으로 네. 들어가시면 보여요. 이게 게시판이요. 꿈이업 게시판 제가 사연 소개할 때 2군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꿈이업에서 사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 때는 전체 게시판에서는 안 보일 때가 있고 전체 게시판에서 사연을 볼 수가 있는데 꿈이업 게시판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시판 자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인터뷰를 또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어떤 작가의 인터뷰 들어볼까요? 아까 그 네. 노래 신청해주신 네. 가죽을 다루시는 서상혁 작가님 인터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가죽으로 뭐 가방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그대로 가죽으로 재현을 하는 게 1차적인 작업이고 가방이나 소품이나 다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이 이렇기 때문에 불편함은 감수하시라. 이런 제품을 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가죽을 다루시는군요. 서상혁 네. 작가님 말이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 사진을 올려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제가 일단은, 네. 서상혁 작가님은 네. 작업실 공방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작업하시는 모습 그리고 도구들을 찍었고 만드신 네. 작품들은 이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세요. 이서라는 브랜드. 네, 그래서 네. 그 이서를 치시면 작가님의 가죽 가방을 보실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네. 단순한 그런 가방들을 네. 만드시는데 이 작가님은 디자인이 막 화려한 것보다 되게 심플하게 사용자가 기능성 면에서 네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네. 정말 그런 모습이네요,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명암꽂이 같이 생긴 것들도 있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가죽을 이용한 이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사진을 좀 하나 더 올려볼까요? 지금 서상혁 작가 작업실이라고 해서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꿈역 가족들, 전체 게시판을 들어오시면 사진 올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작업을 하시는 서상혁 작가님이 인터뷰를 처음에 거부했어요. 아, 왜요? 사투리가 나오면 네. 안 된다고 표준말, 서울말 쓰는 작가님으로 인터뷰를 계속 하라고. 인터뷰 그러면 여러 번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남자 작가님 중에서는 네. 제가 서상혁 작가님을 좋아해서 네.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땄는데 거부를 하시다가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데 작가님이 그 말투가 느리고 네네. 되게 천천히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편집하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편집점을 잡고 많이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을 조금 이제 찾아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간다면 된다고요?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서. 네. 그쪽으로 가보시면 확실히 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술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은 작업하는 모습의 사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어떤 작품인지 느낌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삐딱하게 예술 보기 함께 봤는데요. 글쎄요, 예술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나만의 또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죠. 아, 네. 다음 주에는 네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다음 주에는 그 신당창작 아케이드에 제가 그룹으로 입주해 있어요. 736이라는 그룹인데 네. 그 그룹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네. 저희 작업들을 사실 신당창작 아케이드 많은 작가님들이 있는데 저희 팀 작업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네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저희 팀들이 같이 나와서 그 작업도 소개하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볼게요. 저도 꾸역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